네, 오늘 장을 정리하며 내일의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찾아보는 빅머니 2부.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지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정오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다가 현재 바닥을 찍고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0.5%대 낙폭으로 3,28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대 상승폭으로 1,02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뚜렷한 주도주 없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개별 종목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1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주들이 크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책 수혜주들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게임주나 실적 개선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고점에서는 매물이 나오고 또 밀리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빅머니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빅머니 2부 첫 번째 코너 주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왜 매수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선을 따라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외국인 오늘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학 업종 그리고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도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의약품 업종 중에서는 녹십자를 가장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메신저 리보액산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미약품과 에스티팜 그리고 GC 녹십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결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손을 잡은 것인데요. 2년 내에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과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이렇게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백신 자급화와 글로벌 수출을 기반을 하게 마련하겠다라는 게 본격적인 취지인데요. 장중에 6%대 오름세가 집계됐습니다. 34만 원 목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윗골이 조금 달면서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래도 4%대 오름세 집계됩니다. 전거래일보다 13,000원가량 상승한 33만 2,500원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효성 TNC입니다. 오늘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성 TNC는 스판덱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스판덱스 수영복에도 사용이 되고요. 스타킹 그리고 운동복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수영복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 백신 보급화로 인해서 운동복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호재들이 효성 TNC의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2분기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라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친환경 패션 스타트업 플리츠 마마에 투자한다는 소식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지국은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상승폭 넓혀가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고요. 6%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5만 1,000원 선 넘어서면서 89만 6천 원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90만 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 마감장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mRNA 백신 개발 컨소시엄 출범 소식이 있었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타이어 관련주들과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터주 대에서 오늘 유일하게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 SM까지 오늘의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SM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M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강하게 개파락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은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S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또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회사에 대한 그런 성장, 그리고 뭐 NCT 앨범 판매 등 이런 아티스트들의 황보에 따른 기대감이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뭐 음반이라든지 뭐 이런 IP 그리고 팬덤을 활용한 이런 이제 사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K-팝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지속적인 성장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구독 경제 플랫폼이죠. 이제 디어유 관련된 서비스에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팬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큰 수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져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콘서트 이제 사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만 진행을 하더라도 상당히 큰 또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자회사에 대한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감들도 좀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그런 성장세까지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이 좀 그래도 이 거래일 연달아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에서는 기간도 좀 담아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 한 달간으로 좀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둘 다 모두 다 이제 매수세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투신 물량이 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눌림 현상은 조금은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연기금이 좀 꾸준히 담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집중해야 되는 건 연기금에 이제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과 차트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1선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밴드도 이제 오늘장에서 좀 갑자기 이제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53,000원부터 55,0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65,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5만 원 부분으로 이제 21선 이탈을 하게 됐을 때 한 번도 이제 상승하면서 21선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좀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내에서 이제 JYP랑 YG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SM만 유독 잘 가고 있고, 오히려 장 후반에 탄력이 더 확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6만 원 돌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11선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는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기관은요, 현물 시장에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담아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IT 종합과 전기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SKC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SK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함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보통신 사업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통신 사업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총 매각 금액이 780억 원가량으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한 것을 미래의 신규 유망 사업 쪽으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통신 장비 부분을 털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부품 사업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모빌리티와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이렇게 미래 신규 유망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전거래일 새롭게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출회가 되면서 좀 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52주 신고가 경신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그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2%대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1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덕산 데코피
코스피아인데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요, 신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OLED를 넘어서 반도체로라는 제목으로 신규 리포트를 발행한 건데요. 하반기 이후에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OLED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랑 이런 것보다는 반도체 부분일 경우가 유력하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44%가량 증가한 1,1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71% 증가한 2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3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집계됩니다. 지금 일중을 보시더라도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10% 가까운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24,000원 선 오후 시장 들어서 지금 돌파를 했네요. 24,0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게임주 강세 속에서 신작 출시 소식이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 확인해 봤고요. 또 동박과 반도체 등 여러 모멘텀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높은 SKC 그리고 덕선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기대감으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점점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 게임이 정말 많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기존 게임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에다가 신작 게임이 얼마나 좀 잘 또 이제 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딘이 이제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정식 오픈을 좀 진행을 했고요. 게다가 사전 예약에서 이제 400만 명 이상의 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래도 사전 예약의 인기도와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출시 초반에 그런 움직임들, 매출이 얼마나 좀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런 좀 기대감들은 굉장히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우마무스메 등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신작 게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으면 거의 10종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한 게임들이 이제 얼마나 좀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사실 이제 주가의 모멘텀은 굉장히 좀 크게 좀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 관련된 퍼블리싱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퍼블리싱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중에는 크게 차지를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플랫폼을 활용한 그런 IP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한 좀 매력도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자체 개발한 그런 게임들이 얼마나 좀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게임 업황에서 이제 하반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작 라인업들이 많이 깔려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고 모았다가 이제 좀 매도를 하다가 다시 좀 모아가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외국인 기관 매수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투신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좀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투신의 물량이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신의 물량들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조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원 라인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 전 라인들이 거의 지금 현재 가격대와 유사한 부분인데 여기 라인 부분에서 항상 좀 눌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돌파가 돼야 되고 현재 여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꼬리가 만들어졌는데 다음 거래일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56,500원부터 58,000원 사이로 조금 눌렸을 때 좀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66,000원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제 가격들을 좀 쫓아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 이평선 깨지지 않으면은 꾸준히 그냥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 라인 같은 경우 54,500원으로 여기 이제 횡보했었던 이런 라인들 하단 부분 깨지게 됐을 때는 밑에 박스권 5만 원 초반까지도 한번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54,500원 이탈을 했을 때는 아랫라인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똑같은 목표가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고도 다른 신작 출시 계획이 있는 게임주들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재가 59,600원인데 이 부분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좀 매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가격대인데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계속해서 잘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의 수급상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 BH, CS윈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주인 휴온스 글로벌부터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에 이어서 스푸트니크 라이트까지 생산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줬습니다.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단 1회만 접종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부터 1,554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줬습니다. 다양한 이슈를 들려주고 있지만 개인만 연일 매수 행렬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오전장보다는 탄력이 많이 둔화됐고요. 거래량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0.8%가량 상승한 62,3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BH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공급 회사이기도 한데요. 부진한 상반기는 있고 하반기 사이클에 주목하라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해보다 20%가량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는 24,000원가량이라고 하네요.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보다 현저하게 좀 낮은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지 구간 1.5%가량 상승하면서 19,6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 상위 종목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관련주인 휴온스 글로벌과 스마트폰 부품주 BH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주인 CS윈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CS윈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린 뉴딜의 최대 수혜 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는 좀 굉장히 많이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6월 초에 이제 베스타드 관련된 미국 타워 공장 인수 이슈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의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반덤핑이라든지 그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 풍력 타워 쪽에서는 이제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주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부 구조물까지 좀 진행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 또 국내에서도 해상 풍력에 대한 이런 관심도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5대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좀 단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이클 자체가 워낙 좀 길다 보니까 이러한 수혜들은 좀 점진적으로 나타날 확률은 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까지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이벤트들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해상풍력 라인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래를 연달아 좀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이제 매도세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 좀 담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 달간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기금의 이러한 수급이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점 라인에서 벌써 4개월 정도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가격 라인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76,000원 라인대가 이제 이전에 상승폭이 나오고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 가격 라인대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이 가격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76,000원부터 72,000원 라인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좀 이제 기회 보셔가지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9만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 돌파를 해주게 됐을 땐 전 라인 충분히 좀 도전을 해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그 정도가 움직이게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굉장히 좀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9,000원으로 이제 이 하단 라인 좀 이탈하게 됐을 때 다시 밑라인까지 한번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한 라인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연료재 관련주 최근 계속해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최근에 연기금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머니 종목들의 매매 전략 본부장님의 설명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시해드린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시황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9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장윤아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 시장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3,28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한번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0.5%의 낙폭으로 3,280선 중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5천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7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1조 원 이상을 팔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좀 중소유주 코스닥 쪽으로의 매기 쏠림 확실합니다. 상승폭을 재차 확대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장중에 1019선의 낙폭을 좀 보여주다가 장중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1023선, 지금은 21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들을 점검해 보면 개인이 러브콜합니다. 321억 원, 외국인도 함께 가세하면서 오늘 지수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1020선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 특징주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도 들썩들썩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역시나 훈풍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철강주 보겠습니다. 철 스크랩의 사상 최고 수출 관세를 좀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철강주에 좀 부담으로 작용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까지도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인데요. KG 동부제철 12%대로 강하게 밀려내려가고 있고요. 세아베스 8%, 대한제강도 5%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블록지의 소식도 더해지면서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대표하는 간판주들 더 자세하게 집중 분석해 보면서 오늘 시장이 어디에 주목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간판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 세움경제TV 홍희진 대표,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희진 대표님이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퍼러비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오늘 시장에는 뭐 하이버는 이제 급락이고 퍼러비스 이제 급등세로 좀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이 사실상 만만치는 않은 건데 퍼러비스가 이제 어떤 뉴스가 있나 보니까 파노 발급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파노 발급, 그러니까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에 대한 파노 발급이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파노라는 건 허가증이죠. 허가증이 지금 있어야만 중국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서비스를 해야만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아이드림 스카이 쪽 그러니까 유통사와 같이 계약을 좀 맺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출시가 될지 언제부터 서비스가 될지는 아직까지 좀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만큼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언제 일어날지는 아직은 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 중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노 발급,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후에 그 파노 발급이 지금 정체가 좀 돼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컴투스 쪽에서 지금 4년 만에 파노 발급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퍼러비스가 성공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1위 모바일 게임 지금 국가라는 거죠. 매출 시장으로 봤을 때는 47조 원가량 지금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고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포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시장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파노 발급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쪽도 지금 급등을 할 거냐? 그다음에 퍼러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우리가 좀 추격 매수를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도 못했고 터치도 좀 못했어요. 그런 만큼 매수 매도가 좀 팽팽한 만큼 현재로서는 조금 더 바닥이 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8,000원이나 7만 원 정도 선이 조금 단단하게 지지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확인한 뒤 이후에 좀 접근하시는 방법이 지금으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퍼러비스가 오늘 장중에는 27%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게임즈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매출 반영 시점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 일단 게임즈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희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는 이제 골프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골프존이 오늘 또 52주 신고가, 상장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골프 게임 회사죠.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골프를 치는 골프 매니아들이 골프에 빠져서 외부에서 이제 많이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플레이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골프존에 게임을 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2분기 예상 실적이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예상 실적을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 한 38.5%로 1천억 원 정도 그리고 동기간에 한 10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이익도 전망하면서 289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장 이래 영업이익률이 28.9%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면서 상장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골프존이 가맹되고 있는 가맹점의 50%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데요. 7월 5일부터 수도권 지역이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해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그 골프 매니아들이 골프를 칠 때 내용을 보면은 보통 피크 타임이 7시부터 저녁 11시 정도 되는데 1시간 정도 더 수령이 돼서 저녁 12시까지 영업이 계속된다면 보통 이제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저는 골프를 쳐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던데 네. 보통 1시간 정도 하면 1라운드를 한번 더 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출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가맹점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아카데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프로골퍼들이 레슨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현재까지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이것도 턴 어라운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신고가, 52주 신고가뿐만이 아니고 상장일에 신고가를 내면 항상 조정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격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조정을 하면 그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프존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내 골프 인구가 굉장히 또 늘고 연령대가 확대가 되면서 골프 의료 같은 또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골프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골프존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신고가 영역인 만큼 조정 시 좀 더 접근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들 마감 전 시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20%대 상승세 이어가면서 74,500원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위메이드는 3%대 강세로 54,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8%대 상승세로 59,700원으로 종가 기록 앞두고 있고요. 넥슨GT가 5% 이상 상승, M게임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9,340원으로 마감 앞두고 있고요. 넷마블도 오늘 조금 움직입니다. 2%대 탄력 보이면서 14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9일 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자, 국내외 증시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프라 법안 합의와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 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을 주시하면서 지수별로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흐름이 엇갈린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는 오전장보다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럼 먼저 마감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 지표들을 좀 확인해 보고 가야 되는 숨고르기 장세로 봐야 될까요? 오늘도 역시나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그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양 매도 속에서 3,280선 방어에 주력하면서 3,286선 안착하며 거래를 마감합니다. 수급의 주체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거세게 나왔는데요. 기관 7천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500억 원가량을 좀 매도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안에서 EID, 하나생명, KG 동부제철을 좀 가장 많이 한 매도 리스트에 포함이 되고요. 또 기관 안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위주로 좀 매도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인 오름세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시가 1019포인트에서 좀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는 조금씩 그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1020선을 안착 지지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네요. 수급 상황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장바구니에 코디엠 그리고 G9제약, AB프로바이오 탑3 안에 드는 종목군들을 대거 사들였는데요. 오늘 외국인 347억 원 매수세, 개인도 함께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을 11조 1천억 원으로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 좀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렸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나섰지만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 오늘 1% 이상 밀렸고 8만 1,0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0.8%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반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가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회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슈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0.9%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도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린본드 발행 소식이 있었고요.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3사 중에서 자동차 전지 분야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할 것 같다는 전망 나오면서 오늘 1%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상위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십 K의 영향으로 인해서 STX 중공업 그리고 STX 장중에 상한가 안착하면서 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타이어 업종들도 흐름은 좋은데요. 금호타이어는 정상 로드맵 2단계 진입 가시화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도 나왔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금호타이어는 7%대로 높게 뛰어오르면서 8,16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한미사이언스도 개별적 호재로 5%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칩니다. 하위권 종목들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오늘 역시나 철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하루였다라고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겠습니다. KG 동부제철 12%대 밀리며 거래 마감, 세아베스틸도 8%, 대하자강도 역시나 약세로 거래 마감하는 모습 집계됩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게임주들의 흐름 좋았는데요. 펄어비스 살펴보시죠. 20%까지 두 자릿수 급등세, 캐리스포트도 오늘 캐리하는 모습 나타나네요. 주가는 24,700원 선에서 거래 마감.
마감했습니다. 하위 종목들은 시세만 점검하고 거래 마치겠습니다. 국전약품, 애니능률 각각 15%, 11%대까지 주르륵 밀리면서 약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쳤고요. 위즈코프 그리고 삼연철가 각각 지금 11% 주가는 4%대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정시 테마주들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양시장 마감 상황 모두 체크해봤습니다. 장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고점을 경신하고 나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1조 가까이 매도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 재채 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본회의에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 소비주들의 영향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희진 대표님 종목 리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페노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형주인데 굉장히 좀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페노션 같은 경우는 BDI 상승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DI나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 근데 HMM 다음 주자로 좀 페노션이 좀 탄력이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 조금 더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8,00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8,900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8,530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오버슈팅이 좀 난 만큼 매물 소화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9,000원에서 한 8,400원권에서는 차익 실현, 그러니까 물량을 좀 줄여가는 전략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두 달 정도 또 그다음에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면 또 다시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매매하기가 조금 수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부근에서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조정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좀 진입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는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상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이고 좀 기다려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인내를 하시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인내를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건 많이 못 가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SK 렌터카죠. 그러니까 지금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 종목을 이야기하나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행 레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면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진단키트 관련주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확진자가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반등은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기준을 잡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난 앞으로 줄어들 거야, 내지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야, 아니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급증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면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엑사스바이오라든지 시젠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변이가 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을 우리가 좀 매수해보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행 레저 관련주들이 조금 매집 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지금 가장 좋지 않았던 상황이 이제 작년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도 708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작년보다 더 나쁘지 않으면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은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7, 8월이 이제 휴가 시즌인 만큼 기대감도 좀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좀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한 번에 급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빠질 때는 급락이 나오는 게 요즘 시장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점진적으로 하락률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매집을 좀 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전고점보다 조금 더 윗자리 16,500원을 우리가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2,000원 정도 설정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기다림은 있지만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 관련주들이 최근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예정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가 되고 또 여행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반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번 조정 기회로 매수 기회 삼아보려는 조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종목 리뷰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 종목 리뷰는 태경, 지난주 추천드린 태경 BK를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나오는 양음약 패턴으로 서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태경 BK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탄소 정책 수혜주죠. 지금 뭐 CCU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 서서히 양음약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양음약 패턴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었던 1월 27일 5,480원을 돌파를 하면은 슈팅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0원대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렸는데 5,480원 매물대가 별로 이제 가볍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하면은 여러분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5,48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급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들어봤고요. 자, 내일장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내일장은 오래간만에 한 4월 달에 추천드린 종목인데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은 세운 메디칼인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이 회사가 상당히 지금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는 1982년도에 치료 목적에 보통 보면 그 전기 시술 장비를 수입하거나 또는 의료폼의 소모 생산 같은 장비들을 수입하면서 원래 회사가 설립이 됐었는데 현재는 의료용 흡입기 그리고 도노용, 의장용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 장비들 중에서 소모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작년 동기 대비 지금 1사분기 때 매출이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작년 1월 같은 경우에 1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많이 줄었죠.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액이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실적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평년 실적인데요. 영업 대비 EPS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제가 준비했던 EPS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재무제표 분석에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그 6월부터 여름에 많은 분들이 조정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약간 이제 무서워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8월, 9월 사이는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급등 종목 발견법을 창시했던 어느 명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동기 대비 현재의 지금 EPS를 살펴봤을 때 보통 이제 5,000원짜리 이하의 종목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EPS가 작년 같은 경우는 63원이었지만 올해 1사분기 때는 316원으로 무려 500% 이상 EPS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현재 단기적으로 눌림목에서 굉장히 잘 눌러주고 있는데 눌림목권에서 패턴이 상승을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1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 좀 상반기 크게 변동성을 보인 뒤 최근에는 좀 조용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실적 모멘텀, 강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매매 전략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찾아보는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철강주들이 또 일제히 다시 한번 밀렸고 또 최근에 강했던 은행이나 보험주들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점검해볼지 한국데일리경제TV 이건희 대표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세아베스틀입니다. 철강주들이 또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일제히 밀렸고 KG 동부제철 블록딜 소식이 있었던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세아베스틀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적인 국면에서 원자재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것 같아요. 네. 세아베스트를 보시면 신고가 저항 구간에서 강력하게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통 주식수가 있어요. 주식수마다 유통 주식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적은 수량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다 공매도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단순하게 원자재라든가 이런 관련 경제 이슈가 아니라 유통 주식수 대비해가지고 그 적은 거래량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노리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추가 조정 예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조정 있을 수 있다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철강주 내에서 이 종목만 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세아베스틀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주주 명부를 보시면 네. 그렇게 크게 안정적으로 지분 확보가 되어 있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 한 번 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철강주 내에서도 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의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인데요. 국내 3위 대부 업체인데 3월부터 쭉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6%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중간 배당이겠죠.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 배당 매력에 최근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중간 배당이 크다고. 네. 9%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러한 배당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는데 이미 주가는 고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다? 배당락 플러스 추가적인 시세 조정까지 나오면 자, 그대로 우리가 그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은 좀 섣불리 진입하는 건 좀 권유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대부업계, 생활금융업계가 지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30% 중반대에 있었고요. 또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는 24% 후반대까지 빠졌어요. 하지만 어떻죠? 자, 다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에 나오는 이유가 한 자릿수로 지금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 생활금융업계도 어떻게 보면 이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 규제 그리고 광고 규제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추가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락을 좀 대비하셔야겠고 이 대부업의 업황 특성상에서도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고점에 몰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배당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보다는 연말에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네. 욕심내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저라면 제 입장이라면 저라면 정리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큰 낙폭이 나온 건 아닌 만큼 좀 빠른 매도 전략이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락했던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또 내일 계속해서 시장 전망해보는 내일장 촉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모두 코스닥이 좀 더 강했고 코스피는 조정이 이어졌는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제가 상승 전망했습니다. 초보가 네네. 경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 전망에 한번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경신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와 어떻게 해외 유럽 증시와 더불었을 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디커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이런 종목들이 받쳐주더라도 지금 대장주격인 삼성전자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코스피 비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서 조금 약간은 부정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조금 시장 측면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하락 쪽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상승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가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백신 관련주가 아니라 네. 치료제 관련주들이 한 번쯤 지금 슈팅에 크게 나오기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치료제 관련주들 코스닥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씩 모아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제
미사일 관련주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언급 주셨고요. 자, 그럼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조정 나온 달에 좀 어떻게 베팅을 해보겠고요. 네. 3,285에서 3,255 이렇게 예상 밴드 의견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3,28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3,285에서 3,255선으로 조금 조정 쪽으로 밴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연구원님의 설명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한편 개인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수급 어떻게 흘러갈지 또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별 매매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장 모두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